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매우 추운데 저녁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철 안에 보면 아침에 쿨럭쿨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마스크들 꼭 쓰고 다니시고 좀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날씨도 추운데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이 양도세 수혜주하고 내년 기대주가 이제 시장의 핵심인데, 양도세 수혜주가 내년 기대주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아주 시장의 수익을 배가시키는, 종목 상승을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풀 베팅을 해야 될 시기다. 이미 이제 기회를 잡았죠. 풀 베팅을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쏟아 부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늦은 측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양도세가 만약에 정부가 완화 이야기 없었다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줍줍줍 20일 넘어서 줍줍줍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바뀌면서 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매수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빨리 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폴베팅의 시대이다. 양도세 수혜주와 내년 기대주가 서로 겹치며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또한 개별 종목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의 그 상승력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하루에도 7, 8%씩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잘 따라잡느냐가 중요한 투자 수익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풀베팅의 시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최대의 현금치를 동원해서 배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을 보면 다우는 0.05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0.69, S&P 500은 0.45 상승하며 나스닥이 여전히 상승의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제 어제 MM방군이 선박을 연쇄 공격하면서 홍해 물류마비 위기가 왔죠. HM 같은 종목들은 7, 8%씩 오르는데 이것들이 유가 상승까지 이끌면서 새로운 단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이 MM방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반 국제유가 전망치를 다시 85달러까지 제시를 했다. 골드만삭스는 전형적으로 유가 투자, 자기 PI 자금으로 유가를 지락펴락한 애들인데 바닥에 왔으니 다들 위로 끌고 가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골드만삭스 이야기는 믿을 건 없지만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FOMC 이후 시장 반응 혼란스러웠다.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을 존 윌리엄 이제 뉴욕은행 천재들이 이제 뒤집는 거죠. 네, 우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파월에 망신을 줬는데, 시카고 연은주 굴비스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존 윌리엄스의 뉴욕은행 총재는, 그다음에 연은 총재, 연은 부총재, 뉴욕은행 총재, 이 세 사람은 투표권을 항상 가지고 있죠.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은 갖는 해도 있고 안 갖는 해도 있는데, 뉴욕은행은 상징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꼭 투표권을 갖는 분인데, 서로 말이 다르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좀 흐렸는데, 굉장히 파웰의 입장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특별히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클리브드 연은 총재, 시장 연준을 앞서가고 있다. 계속 이제 돌직구를 날리면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영한 것들을 좀 제어를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12월 주택시장지수가 37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주택지수가, 가격지수도 그렇고 케이스 실러지도 계속 빠지다가 살짝 반등해 올라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 내년 S&P 전망치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을 했다. 골드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BOA, 미 연준 내년 3월부터 4회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BOA는 파웰의 발언을 힘을 실어주네요. 생각보다도 강하게 더 많이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을 거다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금 바이든의 인기가 좋지 않는 게 시장의 큰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했다. 12차 대러 제재를 채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014포인트 상승해서 102.197. 아직도 102에 갇혀 있는데 101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제 바닥이 확실히 100 정도, 101 정도가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는 1,300원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29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올해 내년에 원화는 1,250원대까지 내려오는 초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원화 강세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금리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2년짜리는 4.457, 0.02%, 10년짜리는 3.948, 1.9bp.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쭉 하락하다가 살짝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는 네, 예멘 반군의 상성 공격 이런 것들 공격으로 이제 수송에 차질이 생기죠. 네, 이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WTI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96달러. 테슬라는 0.44% 하락. 엔비디아가 2.7%나 상승하며 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 엔비디아발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 HBM 관련주들,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하는 후공정예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죠. 네, HBM 관련주들 중에서 툭툭 튀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5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시장에 동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HBM 관련주들을 단타로 노려도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사실 HBM 관련주들이 전부 다 양도세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 매도를 두들겨 맞다가 이제는 그게 풀리는 모습, 거기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오면서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을 좀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랑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18만원, 20만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애플은 196.2달러, 0.65% 하락. 일라인리는 0.8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TSMC도 0.5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사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이고 영원한 숙제이죠. 네, 단타로 좀 봅시다. 내년 기대 종목은 올해 소외 종목을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사고 있는 것이 낫냐. 이 투자 간의 이런 종목 간의 투자 게임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소외 종목을 사는 게 낫냐, 지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낫냐,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낫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투자 게임 방향, 투자 전략의 핵심이죠. 시장엔 리스크도 존재한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미국, 유럽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제조업 경기가 아직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 기업 이익 회복 속도 또한 더딘 상황에서 발생한 펀드멘탈이 아닌 전적으로 밸류에이션, 퍼가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지수 레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네, 리스크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2월 미국 주요 지수 흐름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23년 주도주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도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투자자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부진했던 종목을 좀 주목하는 것도 투자상의 나쁜 전략인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하죠. 주도주로 국한됐던 온기가 시장 전방으로 확산됐고 투자자들이 내년 새로운 주도주를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역발상적 관점에서 올해 극도로 부진했던 종목 중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재생에너지가 지난주에 살짝 올라오다가 어제는 또 조정을 받는 모습, 추가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올해 급락했던 종목이 내년에 주도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메타는 작년에 아주 나빴던 거죠. 네, 아주 작년에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 2020년 S&P 500 지수 내 가장 부진했던 종목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었는데 2021년에 67%나 상승했고 2022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주식이 되었기도 했다.
이렇듯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오래 부진했던 종목이 추후 증시를 주도했던 경우가 덜어 있어 왔다. 그래서 오래 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수소 막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레이버, 뭐 현차, 기차 뭐 이런 종목들이 혹시 내년에는 또 시장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 올해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만 한번 쭉 보면서 내년에는 또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 기술의 혁명의 변화 시대에는 기술주가 최고다. 지금 반도체도 바뀌죠. AI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의 혁명이 나타나죠. 제약바이오도 기술의 혁명이 나타나죠. 이렇게 기술의 혁명이 바뀌는 시대에는 당연히 이 기술의 혁명, 변화의 핵심을 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을 사야지 단순하게 밸류 인베스터적으로 저평가된 인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평소에나 하던 일이지 현재와 같은 급격한 혁명의 시대, 변화의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의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또 제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와 다른 기술의 변화와 진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대로 이런 시대는 결국 상승했던 지금 계속 오래 상승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굳이 리스킹을 테이킹하고 오래 빠져있는 종목을 찾아서 살 필요는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HBM이 또 2세대로 가죠. AI, 자율주행도 이제 2세대로 가고 2차 전지도 이제 2세대로 가고 MR, XR, 로봇도 2세대로 가죠. 비만 치료제, ADC, 항체, 이중항체 이런 지속 상승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배팅을 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아주 슈어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뭐 기업의 S&P 500도 그렇고 이게 2023년에 S&P 500 23년 이익 EPS 추정치이고 2024년 이익 추정치인데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네, 유럽의 스탁 600하고 2023년 24년 이익 추정치 모두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지금은 모든 것들의 핵심은 기술의 진보다. 혁명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거의 8개월 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태까지 진보해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드웨어가 이를 지금 못 쫓아가는 거죠. 하드웨어도 이를 쫓아가기 위해서 진보를 하면서 쫓아가는 모습, 여기에 돈이 되고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는 다양한 10배짜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그니피션트 7의 상승력이고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중소은행 지수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 물론 매그니피션트 7만큼 못 올라오지만 나름대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러셀 2000에서 은행주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이 이런 것들도 시장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한다. 하지만 매그니피션트 7 관련 이 종목들이 내년에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슈어하는 거죠. 네, 조건은 이제 내년 1분기까지죠. 그래서 올해 주도주는 내년에도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또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인텔이 뭔가를 새로운 CPU를 제품을 내놨는데 인텔이 시장에서 야금야금 TSMC와 비슷한 류의 TSMC는 이제 비메모리인데 인텔은 메모리 비메모리 삼성전자처럼 이제 가전을 제약하고는 함께 같이 하는데 인텔의 진보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텔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제 생각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가 핵심이다. 아키텍처의 변화. 반도체, 컴퓨팅 이런 아키텍처의 변화가 핵심이죠. 대표 중에 HBM 같은 거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서로 2.5D로 묶어 있는 거. 링크, CXL도 링크라는 거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링크가 핵심이라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에 모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CXL은 허상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먼 미래 27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CXL을 폄훼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죠. 전 그분이 더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CXL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의 진보에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쫓아가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CPU와 GPU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가깝게 붙이는 작업을 많이 하죠. CPU를 옆에 두고 GPU를 더 가깝게 해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속도의 싸움, 데이터를 빨리 움직이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발열을 잡아주는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GPU 밑에 HBM이라는 이러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엮는 것을 GPU 옆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묶어 놓는데, 이 HBM을 무작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삼성이 인터페이스 기술을 가지고 온 게 CXL인데, CXL은 CPU와 GPU를 어떻게 묶어서 서로 어떻게 관여를 해서 인터페이스 기술을 만들어서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까지 증량시키고 대역폭을 확장시키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술, 그게 기술이라는, CXL은 메모리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가는데,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의 CXL의 가장 핵심이 뭐냐를 봤더니, 이 CPU를 인텔이 여기에 맞는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CPU를 인텔이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삼성의 인터페이스 기술, CXL 같은 기술이 허당이라는 거죠. 허당. 따라서 삼성의 CMM 이런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묶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텔이 CPU를 여기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다. 그걸 인텔이 지금 자기의 스피드에 맞게, 자기 회사 전략에 맞게 하나하나씩 지금 까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인텔이 메트로 레이크라는 PC에 맞는 그런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CPU죠. AI PC 프로세서, CPU, 프로세서가 CPU니까 메트로 레이크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인텔은 EUV 공정을 한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 프로세서를 발매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메트로 레이크라는 거죠. 별도의 NPU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PC에 메트로 레이크라는 새로운 CPU를 넣고 여기에 NPU까지도 함께 넣어서 CPU와 NPU를 함께 섞어서 PC 개발을 할 수 있는,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메트로 레이크를 냈다. 특히 NPU 탑재를 통해서 전작 대비 어도비 프리미어, 어도비의 영상 편집 프리미어가 있죠. 시간을 56% 절감을 하고 전력 효율성을 2.5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메트로 레이크라는 CPU를 발매를 했다. 최대 6개의 P 고성능 코어와 10개의 이 저전력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장 GPU 코어는 최대 8개가 들어가는 파워풀한 그런 메트로 레이크라는 프로세서를 AI용으로, 노트북용으로 발매를 할 제품을 냈겠다, 개발을 했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의 이런 레이크, 이러한 메트로 레이크와 같은 CPU를 새로운 제품을 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인텔의 공정과 비메모리 경쟁 구도가 형성 중이다. 메트로 레이크는 인텔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제품이다. 인텔이 처음으로 EUV 공정을 도입했다는 거죠. EUV 공정을 도입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해당 제품의 성능과 양상 능력을 기준 삼아 인텔의 차기 EUV 기반 공정에 대한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텔의 공정 전환이 지연됐는데, 그 배경 중 하나가 EUV를 도입하는데 좀 서툴렀던, 이걸 다루는데 서툴렀던 거죠. 삼성과 TSMC는 EUV를 가지고 많은 것을 다뤄봤는데, 인텔은 메트로 레이크만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즉 메트로 레이크가 성공해야 인텔의 차기 제품 인텔 3 기반 서버 프로세스와 공정 인텔 20A 2나노 기반의 이런 것들이 도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지연이 없다고 또 믿어볼 만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은 곧 CPU와 파운드리, CPU는 AMD와 경쟁을 해야 되고 파운드리는 TSMC 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하지만 인텔은 실패를 할지는 몰라도 꾸준히 미국의 이제 간판 얼굴, 반도체 간판 얼굴로 미국 정부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와 TSMC의 무서운 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경쟁자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텔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인텔 주식을 굉장히 강추하는 편입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새로운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시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순환매를 예상한 종목 찍기도 시장엔 나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여기는 단기 트레이딩 기술이 좀 필요한데 우리 주린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잘 보시고 단타로 해서 한 5% 이상 되면 또 먹고 던져버리는 것. 오늘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 대비 상승폭이 나타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 전망이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 투자 비중을 없는 전략,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이제 양도세 관련 호재가 나타났는데 코스피가 박살이 나고 박살은 안 났지만 빠지고 코스닥 피해주들이 수혜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승을 했다. 오늘 오전에는 또 단타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결국은 다시 화요일이기 때문에 중후반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오늘도 엔비디아가 500달러를 회복하면서 엔비디아발 수혜 관련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실히 묻어나오는데 이 양도세 수혜주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 종목들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풀베팅을 해서 내년 1월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 전략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다음에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연말 공부합시다. 좀 투자를 해서 싸게 좀 들어오셔서 같이 보고 느끼고, 여기에는 뭐 리딩하는 방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또 같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방이니까 한번 여러분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장을 풀베팅하는 그런 초강세장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